긴급 속보입니다. 어젯밤 LA 비버리 힐즈에서 열린 초호화 파티가 한 한국 축구 선수의 단 한마디로 완전히 중단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넘는 맨션에서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모인 가운데 술에 취한 유명 배우가 라틴계 노인 청소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는데요.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갑자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 배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무엇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 이후 LA 전체가 뒤집히게 되었을까요? 차별은 못 참습니다라고 외친 그 한국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비버리 힐즈의 그 화려한 파티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할리우드에서 PR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LAFC 입단을 축하하는 손흥민 선수의 웰컴 파티라고 해서 참석했는데 정말 LA에서 손꼽히는 인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맨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어요.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파티의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들과 할리우드 어급 배우들이 손흥민 선수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줄을 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곳이 LA의 중심이구나 싶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의 겸손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선수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깊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동양의 예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웃음소리 뒤편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파티장 구석진 곳에서는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라틴계 노인 청소부 호세 아저씨였어요. 호세 아저씨는 아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회색 머리에 깊이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도 항상 예의 바른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고 실례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호세 아저씨의 신발이었어요. 낡아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밑창이 거의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군데군데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보였어요. 이런 고급 파티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왜 저런 신발을 신고 있을까 싶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저 신발 한 켤레가 이 밤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운동화 속에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이 얼마나 깊은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파티는 점점 무르익어갔고 사람들은 샴페인과 와인에 취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차분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가끔씩 시선이 호세 아저씨가 있는 쪽으로 향하는 걸 눈치챘어요. 그 시선에는 뭔가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파티의 즐거운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을 사건이 곧 벌어질 줄은 말입니다. 특히 그 젊은 톱 배우가 술에 취해 저지를 일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한 한국 선수의 숨겨진 품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테라스 한쪽에서 LA의 야경을 감상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내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실수로 잔을 떨어뜨린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런 파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 웃음소리와 함께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실내로 들어가 봤는데 메인홀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젊은 톱 배우 제이크 워터슨이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액션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둔 배우인데 평소에도 오만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그날 밤에도 파티 내내 자신이 주인공인 양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제이크는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냈어요. 그 바람에 비싼 대리석 바닥에 샴페인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봐, 청소부. 어디 있어? 이리 와서 이거 치워. 그 순간 저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파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른 척하려는 분위기였어요. 호세 아저씨는 그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한 접시들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제이크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호세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걸레와 쓰레기통을 들고 천천히 제이크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빨리 안 와? 내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나? 제이크는 호세 아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더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우월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모두들 불편해하면서도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있던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그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이크의 목소리가 들리자 대화를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보는 것 같았는데 상황을 파악하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 변화를 똑똑히 봤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가 점차 진지해지더니 마지막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근처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오, 이 한국 선수가 뭔가 하려나?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개입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호세 아저씨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그분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느려 보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어서 더욱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아, 정말 답답하네. 이런 간단한 일도 이렇게 오래 걸려? 제이크는 계속해서 호세 아저씨를 향해 불평을 쏟아냈어요. 심지어는 발로 바닥을 구르며 빨리 하라고 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대화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두들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제이크와 호세 아저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는 한국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걸음이 시작되자 파티장 전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그의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검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나는 작은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단호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평소의 온화한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나 흥분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제이크 워터스는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호세 아저씨를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느리네.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해? 이래서 당신들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눈치채고서야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 선수 무슨 일이야? 제이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어요. 그의 목적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호세 아저씨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할리우드의 유명 프로듀서들, 억만장자 사업가들, 그리고 톱스타들까지 모두가 한 한국 축구 선수의 다음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저 선수가 뭘 하려는 거야? 설마 제이크한테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건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모두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것처럼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그때 호세 아저씨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처음에는 바닥의 유리 조각에만 집중하고 있던 그분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주변을 둘러보더니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호세 아저씨의 얼굴에 스친 표정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두려운 듯한 기색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특히 그 두려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손흥민 선수가 호세 아저씨에게 3m 정도까지 다가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호세 아저씨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작게 고개를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제스처는 명확했어요. 오지 마세요라는 신호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왜 호세 아저씨가 도움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간절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천천히,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동물에게 접근하듯이 신중한 걸음이었어요. 제이크는 이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손 선수. 뭐 하는 거야? 그냥 청소하는 거잖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제이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호세 아저씨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파티장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것 같은 몰입감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문득 호세 아저씨의 신발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낡고 해진 운동화가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손흥민 선수를 말리려고 하는지도 궁금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호세 아저씨 바로 앞까지 다가갔을 때 파티장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음악 소리마저 작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다음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호세 아저씨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정말 절절했어요. 그 안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두려움, 그리고 뭔가 간절한 부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호세 아저씨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영어였지만 억양에서 그분의 모국어가 스페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손흥민 선수는 호세 아저씨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호세 아저씨와 같은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 순간 제이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 상황이? 손 선수, 설마 청소를 도와주려는 건 아니지? 하하. 하지만 아무도 그의 웃음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이 순간이 단순한 청소 도움 이상의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와 호세 아저씨 사이에 흐르는 무언의 소통을 보며 저는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호세 아저씨와 같은 눈높이에 무릎을 굽히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슴 아프고 복잡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호세 아저씨에게 손을 내밀려는 순간이었어요. 호세 아저씨는 갑자기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간청이 담겨 있었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그 말에서 저는 이분이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배우신 것 같았어요. 이런 일로 시끄러워지면 제가 해고됩니다. 호세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더욱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호세 아저씨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고급 파티에서 일하는 청소 직원이라면 아마 계약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직원들이 절대 손님들과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을 거예요. 설령 손님이 잘못했더라도 말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이 일이 필요해요. 호세 아저씨는 계속해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손흥민 선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의로 도우려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이분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에 고민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제이크는 이 상황을 보며 오히려 더욱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봐봐, 저 사람도 괜찮다고 하잖아. 손 선수,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냥 놔둬. 원래 저 사람 일이야.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제이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호세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깊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파티장의 다른 사람들 반응도 지켜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일에 괜히 끼어들면 안 된다는 식의 시선들이 많았어요. 유시? 맞지? 문제 없어. 그냥 일하는 거야. 제이크는 술에 더욱 취한 채로 이렇게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세 아저씨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비록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나서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 감동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세 아저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바닥에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제 시선이 다시 호세 아저씨의 신발로 향했습니다. 그 낡고 해진 운동화를 자세히 보니 단순히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밑창 부분에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였고 옆면에는 무언가를 붙였다가 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신발끈 부분이었어요. 원래 신발끈이 아닌 다른 끈으로 교체되어 있었는데 그 끈도 여러 번 묶고 풀기를 반복해서 낡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신발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호세 아저씨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강한 결의를 느꼈어요.
마치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의지 같은 것 말이에요. 파티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춤을 추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호세 아저씨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참아야 하고 제이크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손흥민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명확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호세 아저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제이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신념과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파티장 전체를 감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이 한국 선수가 할리우드의 중심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호세 아저씨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파티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 순간의 긴장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축구장에서 중요한 승부차기를 앞둔 선수처럼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호세 아저씨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 때문에 이 유명한 선수가 곤란해질까봐 염려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손흥민 선수는 호세 아저씨에게 몸을 숙여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호세 아저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아마 손흥민 선수가 스페인어로 말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한 스페인어였거든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호세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서서 제이크 워터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이크는 처음에는 뭔가 농담인 줄 알았는지 헤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점차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뭐야, 손 선수. 설마 진짜로 나한테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겠지? 제이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섞여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위축된 느낌이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동안 말없이 제이크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워낙 강렬해서 제이크도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파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착각하지 마세요.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영어로 말했지만 또박또박한 발음이었고 파티장 구석구석까지 들릴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제이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제이크는 당황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대신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이크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 말과 함께 손흥민 선수는 호세 아저씨가 있는 쪽을 가리켰어요.
호세 아저씨는 여전히 바닥에서 유리 조각을 줍고 있었지만 이제는 손이 덜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파티장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점차 손흥민 선수 쪽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특히 나이가 많은 할리우드 원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아마 오랜 경험을 통해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크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그냥 농담이었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제이크는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진짜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본 후였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농담과 모욕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파티장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당당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호세 아저씨는 박수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제이크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이, 이건 좀 과하잖아. 그냥 작은 실수였는데. 제이크는 목소리를 낮추며 변명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의 당당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자신의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수가 뭘 하려는 거지? 파티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벗은 건 구두가 아니었어요. 구두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축구화였어요. 아마 오늘 데뷔전에서 신었던 그 특별한 축구화인 것 같았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그 소중한 축구화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화를 손에 들고 일어서는 순간 파티장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축구화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색과 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디자인이었고 옆면에는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축구화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오늘 LAFC 데뷔전에서 신고 있던 그 특별한 축구화구나.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이 그 축구화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께 받은 선물이라고 답했던 기억이 났어요. 제이크 워터스는 손흥민 선수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완전히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야, 그게 뭐야? 설마 신발로 나를 때리려는 건 아니지? 제이크가 반쯤 농담하는 투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이 더욱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제이크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호세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호세 아저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저씨, 잠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호세 아저씨는 당황해하시면서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리 조각을 줍느라 손가락 끝이 약간 베인 상태였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호세 아저씨의 상처난 손가락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안 됩니다. 제가 할게요. 호세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부드럽게 그분의 손을 잡고 계속 닦아주었어요.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들과 억만장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한국 축구 선수가 라틴계 청소부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제이크는 이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이봐,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냥 의료진을 부르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의 말은 파티장에 있던 나이든 할리우드 원로 중 한 분의 날카로운 시선에 의해 중단되었어요. 조용히 해. 지금 진짜 신사가 어떤 건지 배우고 있잖아. 그 할리우드 원로는 50년 넘게 영화계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프로듀서였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제이크는 완전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호세 아저씨의 손가락을 다 닦아준 후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파티장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할리우드 원로가 시작했고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호세 아저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아마 평생 이런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호세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그 특별한 축구화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깊은 고민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왜 손흥민 선수가 그 소중한 축구화를 가져온 걸까요?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파티장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갑자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축구화를 호세 아저씨 앞에 놓았습니다. 아저씨, 이걸 받아주세요. 손흥민 선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히 호세 아저씨는 완전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아, 안 됩니다. 이런 귀한 걸 제가 어떻게...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꼭 받아주세요. 제게는 아저씨가 이걸 받아주시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 호세 아저씨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분은 그 축구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발, 이 모델. 호세 아저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축구화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뭔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호세 아저씨의 반응이 단순히 고마워하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그 축구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도 호세 아저씨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박수 소리도 점차 멈추고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12년 전에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신발입니다. 호세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파티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드님이... 손흥민 선수가 조심스럽게 물으려는 순간 호세 아저씨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제 아들은 한국계 혼혈 소방관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몇 해 전 큰 산불 현장에서 호세 아저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감동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놀라운 우연의 만남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곧 밝혀질 테니까요. 호세 아저씨의 마지막 말이 파티장에 울려 퍼진 후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숨을 죽였어요. 그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이 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호세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기색이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호세 아저씨는 여전히 그 축구화를 두 손으로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마치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조심스럽고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손가락이 축구화 표면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 감동적인 순간에 빠져들었어요. 평소 화려한 것들에 익숙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억만장자들도 이런 진정한 감동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호세 아저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손흥민 선수의 질문에 호세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그분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겔 로드리게스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손흥민 선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이름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미겔 로드리게스. 2년 전 말리부 산불 때 손흥민 선수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은 호세 아저씨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흥민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 아들을 아시는 건가요? 호세 아저씨의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어요. 손흥민 선수는 깊은 숨을 한 번 쉰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저희 가족이 말리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큰 산불이 났고 저희도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탄 차가 산불에 둘러싸여서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나타나서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에 몰입했어요. 호세 아저씨는 입을 살짝 벌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방관이 마지막에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직접 경기를 보고 싶다고. 손흥민 선수가 말을 하는 동안 호세 아저씨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소방관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너무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방관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손흥민 선수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호세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축구화를 더욱 꼭 안았어요. 제 아들이 선생님을 구해준 거군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아픔과 함께 아들이 영웅적인 일을 했다는 자랑스러움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드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를 꼭 아저씨가 받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드님 덕분이니까요. 이 말을 들은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호세 아저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축구화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제이크 워터스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감동적인 순간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호세 아저씨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드님을 키우신 아버지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호세 아저씨가 고개를 들어 손흥민 선수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호세 아저씨와 손흥민 선수 사이의 놀라운 인연이 밝혀진 후 파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동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할리우드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진짜 감동을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그 할리우드 원로 프로듀서였어요. 그분이 천천히 호세 아저씨에게 다가가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그분이 한 라틴계 청소부에게 그토록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당신의 아드님은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키우신 당신도 존경받을 분입니다. 그 프로듀서의 말에 호세 아저씨는 당황해하시면서도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아마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호세 아저씨에게 다가왔어요. 유명한 여배우, 음악 프로듀서, 사업가들까지 모두 줄을 서서 그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청소부 아저씨가 이제는 파티의 진짜 주인공이 된 거였거든요.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가치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호세 아저씨 곁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와드리는 것을 넘어서 호세 아저씨가 이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이분은 LA에서 가장 유명한 자선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소방관들을 위한 기금도 마련하고 계시고요. 손흥민 선수의 소개에 호세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그 자선단체 대표와 악수를 나누셨어요. 그 자선단체 대표는 호세 아저씨에게 아들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며 소방관 유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워터스는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로 파티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보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파티장을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가 그를 불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이크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들 대화를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표정을 보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죠. 제이크는 손흥민 선수와 대화를 나눈 후 호세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호세 아저씨의 손을 닦아주는 장면이나 축구화를 건네주는 순간들이 많이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야라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해시태그로 해시태그 손흥민, 해시태그 진정한 영웅, 해시태그 LA 파티 감동이 벌써 트렌딩에 오르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호세 아저씨를 정중히 포옹했습니다. 그 포옹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드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지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키우신 아버지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손흥민 선수의 말에 호세 아저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미겔이 선생님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선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해요. 두 사람의 포옹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여러 사람들이 호세 아저씨에게 연락처를 남겨주었어요. 일자리 제안, 후원 제안, 그리고 단순히 친구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호세 아저씨는 그 모든 관심에 당황해 하시면서도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어요. 손흥민 선수도 호세 아저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면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LAFC 경기에 꼭 오셔서 경기를 관람해 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파티장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오늘 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었거든요. 특히 젊은 배우들과 신인 가수들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저도 파티장을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밤의 일은 분명히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내일이면 아마 모든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다룰 것 같았어요. 실제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러 언론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기자들이 취재 요청을 해온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진짜 반응은 다음 날 아침에 나타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LA 전체가 아니 미국 전체가 이 이야기에 주목할 것 같았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손흥민 선수 관련 뉴스가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LA 타임즈의 헤드라인이었어요. 한 한국 축구 선수의 용기가 미국을 움직였다라는 제목 아래 어젯밤 파티 장면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호세 아저씨의 손을 닦아주는 모습과 축구화를 건네주는 순간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어요. CNN에서는 아침 뉴스 첫 번째 순서로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앵커는 어젯밤 비버리 힐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호세 아저씨의 아들 미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었어요. MBC의 아침 토크쇼에서는 전날 파티에 참석했던 할리우드 원로 프로듀서가 출연해서 직접 증언했어요. 그분은 50년 넘게 할리우드에서 일하면서 이런 진정한 품격을 본 적이 없다며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황은 더욱 놀라웠어요.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손흥민 진정한 영웅, LA 파티의 기적의 키워드가 전 세계 트렌딩 1, 2, 3위를 차지했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도 어젯밤 영상들이 수백만 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LA 시내 곳곳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손흥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차별에 맞서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문구들이 적힌 피켓들이었어요. 코리아타운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한국계 주민들이 모여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한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우리 손자가 이런 훌륭한 선수를 보고 자라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반응은 한국계 커뮤니티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라틴계, 아프리카계, 백인 등 모든 인종의 LA 시민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였어요. 호세 아저씨와 같은 라틴계 이민자들이 매일 경험하는 차별과 무시를 손흥민 선수가 용기 있게 맞서줬다며 감사 집회를 열었거든요. 한 멕시코계 시민은 오늘 비로소 우리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LA 시내 한인타운과 라틴계 집중 거주 지역을 잇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손흥민.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쓰인 현수막이었어요. UCLA와 USC 같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손흥민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일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작은 실천들을 소셜미디어에 인증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어요. 여러 유명 배우들과 감독들이 손흥민 선수의 행동에 영감을 받아 차별 반대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특히 어젯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이 목격한 감동적인 순간들을 증언했습니다. 언론들도 단순히 사건 보도를 넘어서 심층 분석을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분석했고, 뉴욕 타임즈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정한 통합에 대한 사설을 실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LA 시청에서 나왔어요. 오전 10시쯤 LA 시청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감사 편지와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청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다며 당황해했지만 시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어요. 시청에 도착한 편지들 중에는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제 아이가 어제 뉴스를 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엄마의 편지, 이민자로서 항상 움츠러들어 살았는데 용기를 얻었다는 할아버지의 편지 등이었어요. LA 시장실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이런 시민들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감사 표시를 할지 논의했거든요. 소방서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LA 카운티 소방서는 미겔 로드리게스를 비롯한 순직 소방관들을 기리는 특별 추모식을 계획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호세 아저씨를 명예 게스트로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LAFC 구단에서도 움직였어요. 구단 사무실에는 아침부터 팬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구단 측은 다음 경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손흥민 선수 관련 키워드가 장악했어요. 한국 언론들은 세계가 인정한 K-리더십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완벽한 손흥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LA 시장이 직접 손흥민 선수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동받아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LA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LA가 추구하는 가치 그 자체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말이에요.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에게 LA시 명예 시민권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또한 호세 아저씨의 아들 미겔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더욱 흥미진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LA 시장이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집 앞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와 현장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정작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과연 그는 이 뜨거운 관심과 명예 시민권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LA 시장이 손흥민 선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곳곳에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구호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장은 정중한 모습으로 손흥민 선수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는데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화려한 환영이나 기대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직접 오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마디는 사과였어요. 자신 때문에 시장이 시간을 내서 왔다며 오히려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를 보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LA 시장은 준비해온 명예 시민권 증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 LA 시민들을 대표해서 당신께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품격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명예 시민권을 거절한다는 뜻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께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직업이나 지위로 나뉘는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말을 이어갈수록 현장의 분위기가 더욱 숙연해졌어요.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예 시민권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호세 아저씨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호세 아저씨는 어디 계실까요? 잠시 후 군중 속에서 호세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그분은 어제 손흥민 선수가 선물한 축구화를 소중히 안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며 호세 아저씨를 앞으로 모셨어요. 손흥민 선수는 호세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진짜 영웅은 이분의 아들입니다. 미겔이라는 소방관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었고 다른 많은 생명들도 구했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LA의 영웅입니다. 호세 아저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자부심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약 명예 시민권을 주신다면 미겔에게 주세요. 아니면 미겔 같은 모든 소방관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세요. 손흥민 선수의 제안에 LA 시장도 깊이 감동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함께 받아주세요.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으니까요. 결국 손흥민 선수도 시장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호세 아저씨가 마이크를 건네받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겔아, 내가 사랑했던 한국.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한국 선수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아빠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 그분은 축구화를 가슴에 꼭 안고 계속 말했어요. 너는 남을 구하다가 떠났지만 내가 구한 사람이 이렇게 아빠를 구해주었구나. 정말 고마워, 미겔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축구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미겔처럼 용감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호세 아저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그날 이후 LA는 정말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작은 친절들이 일상에서 더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행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교육,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그리고 겸손함까지. 이런 것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한 거죠.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손흥민 선수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 같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